말씀드렸던 거. 2월 중에 개최 알림 공문이 접수가 되고 3월 초에 배부하시면 되는데 이게 개최 요강이 진짜 길어요. 개최 요강이 정말 길어가지고 음, 보시면은 개체 요강이 되게 길어요. 몇 쪽짜리냐면은 이게 한 20쪽짜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가정통신문에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통신문도 제가 단톡방에서 이미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날짜 보시면 제가 3월 6일에 지금 보내긴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주요한 것들만 이렇게 해서 보내시고 개체 요강을 이제 홈페이지에 꼭 게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개체 요강에 보면은 그 접수 사이트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 접수 사이트는 교환용 인증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융합과학 교육원 사이트에도 동일한 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그냥 송부용 개체 요강 그대로 올리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서식이 좀 많기 때문에 요거 서식은 부장님들께서 별도 파일로 구분하셔가지고 게시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중에 이제 재안내되는 거는 가정통신문 추가로 다시 한번 배부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이게 조금 중요한데 그 부장님들 학교에 아마 과학정보부장 맡으시면 이런 과학대회 관련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내가 지도하기 어려우니까 지도 교원에는 담임 선생님 이름을 넣는데 실제로 지도하는 사람은 과학정보부장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때 제가 굉장히 한번 피곤했던 게 제가 다 이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올려보낼 때 그냥 담임 선생님 이름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본선 대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본선 대회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수상을 하면은 그 적혀있는 지도 교원이 같이 표창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들께서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만약에 내가 이름은 안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은 꼭 지도교원을 부장님들로 넣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진짜 곤란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지도교원 변경 절차 자체가 되게 번거로워요. 이게 그냥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뭐 또 사유서 작성하고 위에서도 보고 이제 그거 검토하고 이래야 돼서 그냥 처음부터 이제 저는 그 해당 학생이 지도교원을 실제로 본인이 알아서 섭외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내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학교에서 할 거라면은 자체 계획 수립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운영 방침, 출품 자격, 그러니까 뭐 몇 학년 할지. 예전에는 뭐 4에서 6학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사실 이게 대회 자체가 그 전학년으로 받고 있어요. 저는 1에서 6학년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임의로 막 4에서 6학년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그 대회는 상급 대회까지도 전학년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4에서 6학년만 받아서 한다는 건 이제 1에서 3학년 애들의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자격 절차, 뭐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은 그 원 대회랑 동일하게 가시는 게 좋고요. 대회 당연히 이제 가정통신문 배부하셔야 되고 이제 뭐 계획에 따라서 심사하시고 교내 시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육지원청의 부장님들께서 아마 이거 이루어지는 시점이 3월 보통 마지막 주에 심사하고 평가까지 다 하고요. 4월 보통 첫 주에 이제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사안이 이거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였어가지고 요것들 지도교원 관련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학의 달입니다. 과학의 달도 행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지만 저처럼 학교 교육 계획으로 넣어도 돼요. 학교 교육 계획. 제가 아까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면 3-5에서 과학의 달 행사라고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넣으시면 되고 이때 무슨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같이 넣으시면 별도로 수립을 안 해도 되니까 훨씬 간단하겠죠.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일 아예 날짜를 잡아요. 뭐 예를 들어 4월 뭐 20일 이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모든 학년이 같은 시간대에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교과 전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선생님이 지도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수업을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분들을 어떤 지원을 나가게 할지 그런 것들이 미리 고려가 되면 좋고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간을 잡아드려요. 뭐 4월 언제부터 언제 요번 일주일 동안 학급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요거는 살짝 염려가 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 중에 조금 과학의 달에 큰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왜냐면 안 하고 넘어가도 제가 알 도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좀 단점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 교구나 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한데 요거 중요한 게 뭐냐면 4월에 구입하시려고 하면은 못 받습니다. 왜냐면은 다 모든 4월이 과학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아니 서울 떠나서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4월에는 과학의 달을 어쨌든 하기 때문에 물품이 수량이 부족하고 배송이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거라면 저희는 제가 보통 3월 중순에 과학실무사님께 이제 저희는 미리 어떤 거 할지를 좀 정해놓고 있어서 이제 3월 중순에 저는 미리 구입하셔서 연구실에 보관하시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요? 하는데 저희는 진짜 최소 금액 잡아서 인당 3,000원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인당 3,000원은 그냥 딱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그냥 뭔가 과학에다 했다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인당 3,000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솔직히 너무 막 되게 조악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만약에 확보하실 수 있다면은 최소 3,000원보다는 조금 더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 등 업체를 활용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예산이 일단 많이 필요하죠.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업체에 따라서 후기가 너무 갈리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후기도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따 다 끝나면 저희 정보부장방, 물론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많지만 그 정보부장방 안내 드리면은 그 방에서 저희 후기 공유도 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쉬셔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러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융합과학 메이커 축제입니다. 요거는 8월 중에 관련 공문이 접수가 돼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융합과학 메이커 축제입니다 하고 부스를 신청하세요라는 공문이 먼저 오고 그거 외에 뭐 학생 MC를 선발한다 이런 공문도 같이 와요. 따로따로 오는데 문제는 MC를 선발하는 거는 초등은 해당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통신문 내보내시기 전에 이게 초등학생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이제 한번 꼭 참고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구분해서 안내하시면 좋고요. 축제 포스터가 아마 학교로 올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우편 배송을 받았는지 아니면 주무관님이 그 문서 수발함에서 갖다 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오면은 그냥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급 단위로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부 결재가 있어야지 만약에 문제에 조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프로그램 안내 및 대상자 추천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장 추천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학교장 추천이 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당연히 탑재도 해야 되고 가정통신문 꼭 배부하셔야 됩니다. 가정통신문 배부하고 저는 이렇게 뭔가 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뭐 2명 추첨해서 보냅니다라는 거는 꼭 제가 종이로 내보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알림이를 생각보다 많이들 패싱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내할 때는 자격 요건 이거 뭐 몇 학년 대상인지 그리고 대면으로 추첨할 건지 온라인으로 추첨할 건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니피커 들어보셨나요? 유니피커가 되게 좋은데 그게 이제 유니피커 온라인 추첨하면은 그게 이제 추첨 과정이 다 녹화가 돼요. 전산으로 그냥 돌리는 거라서 저는 가정통신문에 이제 전산 추첨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아마 4월 중에 보통 여러 가지 같은 시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막 오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저는 뭐 A를 신청한 학생은 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중복 지원 불가 조건을 명시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희는 조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뭐 하나 2명 뽑는다 하면 한 30명씩 몰리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뭐 2명 뽑는다고 해도 뭐 1명밖에 신청 안 해요 하면은 상관이 없겠으나 이제 저희처럼 너무 몰린다 싶으면은 이렇게 중복 지원 불가도 안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 신청 프로그램은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죠. 그냥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가정통신문은 뭐 내보내셔도 되고 안 내보내셔도 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과학 어린이입니다. 요거 사실 저는 제가 이걸 협조만 해요. 원래는 이제 저희 부서로 막 올려고 해서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조금 거부를 했는데, 왜냐면 사실 이게 과학이 들어갔다고 다 과학정보부장의 업무일 순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업무를 아마 추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과학정보부장이 하는 것보다 5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혹시 이게 그러니까 과학정보부장의 업무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면은 조금 어떻게 잘 조정을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요. 10월에서 11월 중에 공문으로 접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원청별 같은 내용이긴 한데 지원청별로 공문을 내려주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게 10월에 벌써 안내가 됐는데 뭐 어떤 학교는 막 11월 중순까지도 공문 안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요건 지원청 대상이고요. 아니 지원청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주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우수과학 어린이를 학교에서 딱 한 명 추천할 수 있는데 과학 관련 연구 및 활동 참여 실적, 경시대회 성적 등 고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보통 저희가 뭘 고려하게 되냐면 이 학생의 이제 과학 교과 성적을 고려하게 되겠죠. 그리고 과학 관련해서 교육청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는지 뭐 안 했는지, 했다면 뭐 얼마나 더 많이 했는지, 그리고 영재교육원 수료 여부. 근데 또 영재교육원도 여기서 더 나가면은 저희는 영재교육원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몇십 명씩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서도 갈립니다. 뭐 이 친구의 뭐 5학년 과학을 다니고 있다면은 뭐 몇 점을 줄 건지, 5학년 수학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분야가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좀 더 이건 학교 상황에 따라서 세세하게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방법은 뭐냐면은 희망자를 신청받는 학교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합니다. 심사 기준 안내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통신문을 뿌려버리니까 관련 서류를 그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막 찾아서 떼고 이러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뭐 관심 있는 애들이 뭐 또 받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희망자 신청 받아서 심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5학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게 여기서도 갈리는데 5학년에서 각 반별로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에는 뭐 요 정도 친구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해서 그 친구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5학년 전체 애들 다 돌려가지고서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상위 랭크 1등 하는 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충분히 많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요. 선발 계획하고 심사 기준은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 탑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희망자를 신청받는 방법일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대상으로 점수 매겨서 이제 추천하겠다 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러면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 탑재 정도가 좀 잡음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